안녕하세요. 정물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기술 투자를 보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우리기술 투자는 지금 한 어제 금요일 대비해서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5.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리기술 투자는 잘 아시겠지만은 가상화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 때문에. 최근에 지금 4월 달에 13,550원을 찍고 그 다음에 계속 밀렸어요. 그러다가 한 7월부터 좀 멈추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7월, 8월 이렇게 한 두 달 정도 멈추다가 이제 조금 반등이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원래부터 그 회사의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즉 펀더멘탈을 기초로 해서 얼마나 튼튼한 회사냐 이걸 보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을 가격의 흐름이라고 하죠. 즉 가격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차트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차트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통해서 가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용. 예를 들면 이슈가 어떤 게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식이 뭐가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뭐 테마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을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할 때 이 회사는 무엇에 관련된 회사고 지금 현재 뭐 가상화폐가 오르니까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가상화폐는 좋을 것이다, 이게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보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된 정보가 있고요, 노출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세상에 노출되면은 우리가 뭐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할까요? 뭐 나만 알겠어요? 세상 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보 분석을 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전망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반영돼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주가가 선반영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게 정보 분석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많이 그 주식 매매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나 모든 매체에선 좋다고 뭐 실적도 사상 최고라 막 좋은데 주가는 떨어진다. 그게 뭐냐면은 미리 선반영돼서 주가가 갖고 있다가 세상에 노출되니까 그거보다 더 좋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주가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뉴스를 보거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들 잘 살펴야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 가상화폐가 다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다가 가상화폐가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지금 멈추니까 올라가는 약간 그 가상화폐 연동성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벤처 기업이고요. 중형주입니다. 금융 쪽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6,946억인데 지금 한 6% 정도 오르고 있으니까 66, 36, 한 7천, 한 2, 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냥 건실합니다, 회사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해해야 될 부분은 이거죠. 뭐냐면 그동안에 어땠느냐, 뭐냐, 돈을 잘 벌었느냐, 효율성 있게 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당연히. 작년, 이걸 다시 그릴게요. 2020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서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이 이렇게 급격히 늡니다. 그죠? 보면.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많이 늘죠. 그죠? 뭐 이 부분은 어쩌면 예견돼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게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보다시피 작년 코로나 때 종목이 때 1,000원도 하회에 이탈했었죠. 그죠? 그래서 아니 1,000원까지는 아니었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뒤로 가야 되겠네. 1,000원이 아니라 이 부분이니까 작년 3월 달에 한 1,300원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회 이탈했다가, 그러니까 2018년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다가 작년에 이렇게 턴하면서
같이 눌림까지 주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보면은 한 10배 정도 간 거죠. 그죠? 저점 대비 한 10배 정도 성장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눌림을 좀 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요것만 보면 안 되겠죠? 자, 연간 실적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에, 그죠? 2017년도, 그리고 2018년, 그리고 2019년, 2020년까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 굉장히 좋음을 알 수 있죠. 이걸 보게 되면 성장은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성장은 계속. 그만큼,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일단 돈을 추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4년간 잘 벌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을 봐더라도 우리는 펀더멘탈, 즉 가치 분석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성장하는데 왜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럴까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방적으로 막 올라갈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이제 우리는 수급 논리라고 하죠. 누가 사줘야 되는데 누가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줄 때 반대로 누가 가지고 있으면 팔아서 이익 실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고 팔고 사주고 팔고 팔고 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파동이 만들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그럼 황 대표 아니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주가는 그냥 이렇게 가야지 왜 이렇게 가냐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수급 논리가 여기 나오는 건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레벨을 넘어가는 가격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바로 거죠. 왜 그러냐면 일정하게 예를 들면 1,000원에서 2,000원 했던 그 주가가 일정하게 몇 년 동안 박스권이 있었다는 것은 그걸 넘기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가를 올릴 만한 모멘텀 자체가 없다면 그 안에서 파동이 어떻게 될까? 왔다 갔다 하겠죠. 누구는 아예 못 가, 누구는 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싸질 때도 있고, 그죠? 비싸지면 아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가 이제 균형이 깨져서 돌파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 분석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냥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기를 잠깐 또 한번 볼게요. 가상화폐 관련주 상승의 급등, 가상화폐 이 얘기 나오니까요. 그죠? 근데 요즘에 또, 비트코인부터 코인들이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쭉 보죠. 우리 기사 가상화폐 걸어서 업비트 첫 신고, 시총 넘어 성과 쭉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어쨌든, 저는 여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거죠. 이 부분. 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 안에는 좀 갇혀 있었죠. 이렇게 여기를 요 가격대에서 보게 되면 2018년에 이 흐름이 좋다가 이렇게 깨지면서 갇혔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올라오다가 2018년, 2019년 부딪히고 2020년 올해 초에서부터 왔다 갔다 좀 하잖아요. 그러다가 추세를 만들면서 이제는 이렇게 안 깨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갔다 눌림을 주고 올라갔다 눌림을 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쩌면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 이 눌림이 완성되면서 우상향으로 트는 모습이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내려왔다는 것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봉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강한 저항대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여기 부분이 그러다가 이제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요. 그죠?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격대는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 6,500원이라는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이렇게 만원대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만원에서부터 11,000원 사이가 여기 하나 저항이 있죠. 이 저항은 뭐냐면 이렇게 흐름이 잘 가다가 여기서 놀았었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시는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고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매물 저항이 하나 있는 거죠. 매물 저항이. 그래서 6,500원에서 6,500원에서 11,000원까지 되는 파동의 범위를 형성해 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래쪽에 6,500원, 위쪽에서는 11,000원대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표시를 하면 6,500원 그리고 11,000원대까지 이렇게
방향성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6,500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10,000원과 11,000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고, 그 이상이 넘어가서 안착이 지지하게 되면 밀려도 눌림이 확인된다면 다시 13,500원은 고가에 대한 도전이 있겠죠. 그리고 흐름상을 보게 되면 이 흐름을 동선을 타고 가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10,000원과 11,000원을 넘어가 주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꺾었던 부분이 6,500원 부분을 이탈하지 말 것. 이렇게 돼버리면 이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깨지면 저항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 기술 투자는 재무제표에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추이적으로 봤을 때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는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제도적으로 어택이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상화폐는 단순히 화폐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내용도 분명히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돈이 워낙 많이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의 세력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한 번에 확 무너지거나 이렇게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당분간에 이슈가 된다면 계속해서 출렁출렁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뭐 내년부터 세금 얘기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든 죽는다는 것보다는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이 남겠죠. 그래서 파동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뭐 갑자기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보단.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전망은 우상향으로 꾸준히 좀 내려가는 구간도 있겠지만 큰 흐름 자체는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성장 가능성이, 어차피 회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이렇게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6,500원, 그 다음에 1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계속해서 꾸준히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 대표 8,730원이잖아. 그럼 6,500원까지 지금 거리가 있잖아. 그럼 황 대표라면 지금 매매할래? 이렇게 물으시면 조금 비싸져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을 정합니다. 6,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7% 내지 12% 안쪽으로 들어오면 진입을 하지, 그리고 진입을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지지하는 형태를 봅니다. 지지하는 형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일정한 범위 의미 있는 데 지지를 멈추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단가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려왔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고요. 어느 가격대 내가 여기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가 지지대를 확인해야겠다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가 평균 단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형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박스를 그리면서 누가 모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추정적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중심값을 지지하는 모습. 왜 그러냐면 이제 모았을 때 단가를 깨지 않겠다는 의지고 이제 올리려고 하는 수급의 논리로 한 번 더 봐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살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는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돈을 잘 벌고 있는 추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으로 봤더니 6,5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지지와 저항으로 형성돼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상화폐라고 하는 관련주니까, 그죠? 테마가 형성돼 있는 형태고 앞으로 전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6,5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마지노선으로 삼아서 기준 삼는 거죠. 그래서 대응하려고 정하는 거니까 6,500원만 하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술 투자는 상승 쪽으로 당분간도 계속해서 이렇게 파동을 쳐 나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뭐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놓친 부분이 있나, 그 다음에 그냥 황 대표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면 뭐 그런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6,500원 그리고 11,000원 이 자리를 한번 유심히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정문일점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